서실장의 도전실무 톡톡 서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동전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전표는 회계의 자동전표라고 하는 탭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자, 지금 최신의 IT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전표라고 하는 곳에 와서 보시면 메뉴 명칭이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는 저희가 증빙을 보고 입력을 했었죠. 자, 여태까지는 증빙을 보고 입력하는 시대였는데요. 이제는 보고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건 자료를 수집해서 전표를 전송을 시키는 형태로, 수집을 해서 전송을 시키는 형태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수집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국세청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이 되겠는데요. 수집 작업은 여기 나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자, 이러한 정보들은 가장 먼저 국세청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여신협회에서 가입을 하고, 협회 가입된 다음에 여기에 그 매출 정보나 현금영수증 매출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통장이 있는데요. 통장은 은행을 등록시켜 놓고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면 사실 증빙보고 입력하는 건 1%도 안 되는 작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실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국세청에 들어가 있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정보, 전자계산서와 관련된 정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들이 거의 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 외에 통장 거래를 우리가 추가로 입력을 할 줄 안다면, 추가로 증빙을 보고 입력하는 것들은 경조사비라든가 또는 3만원 밑으로 미만의 이하의 3만원 이하의 거래들 중에서 저희가 영수증을 가지고 입력을 할 자료들, 이런 자료들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요. 거의 다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수집을 하는 방법은 먼저 기초 정보에 원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기초 정보에 원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그 정보를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료 수집한 다음에 자동 분계를 여기서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이 각각의 메뉴에서 자동 분계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정보 등록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초 정보에 가시면 국세청에 들어가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으로 홈택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공인인증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신용카드 매출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나오는 정보들, 그리고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맵은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정보들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서 여기서 자료 수집 여부에 여로 체크하신 다음에 인증 성공 표시가 되면 수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통장 계좌가 있는데요. 은행별로 계좌번호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정보는 카드사별로 받고자 할 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정보에 먼저 등록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자료 수집 및 자동 분계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및 자동 분계 가시면 시작일자, 제가 수집하고자 하는 날짜를 입력을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날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카드가 그 홈택스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 등록됐으면 하단에 신용카드까지 다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단에 자료 수집 및 자동 분계라고 하는 이 키를 클릭을 합니다.
자, 먼저 수집 일자를 넣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자료 수집 및 자동 분괴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기초정보에서 통장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통장 부분도 하단에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를 입력을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넣으신 다음에 자료 수집 및 자동 분괴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자료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수집이 됩니다. 자, 수집이 다 되고 나면, 수집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상태란에서 바로 움직이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안에서, 예, 메뉴에서 조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예, 회사 정보를 미리 수집을 해 놨고요. 예, 자, 해놓고 나서 보니까, 자,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면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사람의, 예, 정보가,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된 내역이 조회가 되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너무 화면이 좁아서, 예, 저는 이제 세금 계산서 생략하고 우측에 있는, 예, 내용으로 조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 여기서 보면 발급일자, 전송일자,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 누구한테 발급을 했는지 품명을 기재를 했으면 품명도 다 표시가 됩니다. 자, 발급할 때 공급가액 세액란이 표시가 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발급을 할 때 세금 계산서로 발급을 했기 때문에 과세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품 매출, 외상 매출금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 이전에 자료를 수집할 때 히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예, 상품 매출로 계속해서 분괴를 했었고, 또 차변 계정은 외상 매출금으로 계속 분괴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 자료가 지금 자동으로 수집이 되면서 분괴를 자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대변의 상품 매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분괴를, 예, 지금 완성을 해 놓았고요. 차변과 대변의 분괴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 여기 보면 전송 가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송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정보를 가지고 클릭을 해서, 자, 클릭을 해서 제가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전표 전송 있죠. 자, 전표 전송 키를 눌러주면 몇 건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전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고 확인이 되면 전송 완료라고 표시가 되죠. 자, 전송 완료라고 표시가 되면 이 정보를 가지고, 자, 전송이 끝났으니까 자료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보셔도 되고요. 또는 빠른 부가세 입력에 가서 보셔도 됩니다. 자, 제가 기간별로 조회를 하고 싶기 때문에 빠른 부가세 입력으로 왔고요. 자, 1월부터 6월까지, 자, 매출, 예, 전체로 보셔도 되겠고, 매출 세금 계산서만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때 화면 위에 보시면 자동전표 처리 세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전표를 통해서 가지고 온 정보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저는 매출만 작업을 했는데요. 자, 매입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매입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조회를 하시면 매입도 정보가 다 오죠. 자, 클릭을, 화살표를 클릭하면 세금계산서 전체 모양을 보실 수 있고, 저는 이 화살표를 클릭해서 세금계산서는 생략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중간중간에 미추천이라고 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미추천이라고 표시된 거는 분괴가 완성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미추천이라고 표시를 해준 것이고요. 자, 미추천이라고 표시해준 만큼 저희가 차대변에 대한 분괴를 완성을 해야 여기가 이제 전송 가능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 맨 위에부터, 자,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계정 과목이 제대로 맞게 되었나. 예,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이니까 저는 전력비 계정으로 하겠다. 그리고 대변 분배는 미지급금 오케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SK텔레콤인데 이동통신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통신비 계정 처리하면서 미지급금 분개하겠다. 자, 맞으니까 통과하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거래처와 품명을 보시면서 그리고 기존에 했던 히스토리 감안해서 분개 추천을 해놓은 계정 과목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 계정은 지금 내용상 상품이 아니라 이거는 접대비 성격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불공으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추천에 해당되는 거는 여태까지 히스토리가 없었던 거라서 내용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누리전자로부터 믹서기를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 도소매업이죠. 자, 그래서 사무실에서 쓰는 용도가 아니면 이거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회사의 내용 판단하신 다음에 회사 업무를 판단하신 다음에 계정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계정 과목은 제가 외상매입금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계정 과목 완성해 주시면 전송 가능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전송 가능이 없도록 계정을 다 표시해 주시고 미추천이 또 있는지 다 보셔야 되겠죠. 자, 중소기업은행에서 인증서 발급 수수료, 저는 수수료 계정으로 써주고 여기는 미지급금 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가능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계정들도 검토해서 미추천 계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도라에서 행주 티슈를 사왔는데 저는 상품 계정이고 외상매입금 분개하려고 합니다. 자, 나머지도 상품 계정 외상매입금 분개를 넣고요.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번거롭죠. 내려가면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표 상태가 미추천으로 되어 있는 것만 조회해라. 그러면 미추천으로 되어 있는 것만 쪼르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추천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처별로 제가 지금 날짜별로 보고 있으니까 계속 다른 데 가면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거래처별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자. 자, 그러면 거래처 코드란을 클릭을 하면 상호명으로 쭉 표시가 됩니다. 일자 클릭하시면 날짜별로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클릭하시면 상호별로 클릭이 돼서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거래처니까 계정 과목 구분해서 넣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에 대한 추천 계정 과목을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전송 가능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자료를 메인 매출 또는 빠른 부가세 쪽에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자동전표 중에 계산서 메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자계산서. 자, 매출 자료는 제가 도소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자료에는 면세가 없고요. 자, 매입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인천세관에서 매입 자료가 있고 수입과 관련된 면세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전송 가능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용카드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자, 기간을 넣고 매출은 여신금융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된 현재의 정보를 조회를 하게 됩니다. 자, 여신금융 같은 경우에 여기서 나와 있지만 제가 매출 자료를 가지고 올 때, 자, 과세 매출이인 경우에 매출을 하면서 수수료를 바로 인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입금할 때 수수료를 인식할 것이냐를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매출을 하면서 수수료를 인식한다라는 하는 건 대변의 매출, 그리고 차변의 지급 수수료. 카드사마다 다 다르겠죠.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 또는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 시 수수료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건 매출 시점에서 바로 수수료하고 외상 매출 수수료를 뺀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만약에 수금을 하시면서 수수료를 인식을 한다면 그때는 매출 시점에서는 지급 수수료 처리 안 하고 100% 다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으로 처리했다가
수수료는 입금하는 시점에서 지급 수수료를 처리하겠다라고 분기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매출 시 수수료 인식 또는 입금 시 수수료 인식 이거를 세팅을 해 놓으시고 수수료는 831번 지급 수수료 계정으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 여신금융협회에 그러니까 카드 매출로 결제가 돼서 승인 처리가 되면 그 정보가 여신금융협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된 자료를 그대로 끌어다가 가지고 와서 매출 수수료 인식을 매출 시 할 것이냐 또는 수수료가 입금 때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바로바로 분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 놓고 나면 이 정보에 의해서 지금 공급가액과 세액이 들어오면서 수수료 얼마 그리고 입금 얼마가 될 것인데 자, 여기에 입금 예정일은 며칠 그래서 여신협회에서 나오는 대로 예정일에 따라서 그때 가서 분계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 분계를 이제 전송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표 전송을 하고 나면 분계가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입 자료를 보겠습니다. 매입은 국세청 자료를 조회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가지고 와서 지금 아무것도 손 안 댔기 때문에 전송 가능 상태이고요. 자, 중간중간 미추천도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실 때는 카드 매입 자료를 보실 때는 우선 날짜별로 거래 내역도 보셔도 되고요. 또는 거래처를 바꿔서 거래처별로 조회를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품명 옆에 구분값이 있죠. 지금 이 값이 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아니면 간이과세자인지 아니면 뭐 면세사업자인지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카드 매입은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거는 면세이기 때문에 카드과세, 부가세가 처리가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간이로 되어 있으면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 자료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공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구분값에서 확인하시면서 구분을 보시면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품명 보시면서 뭘 사는지 판단해서 계정 과목 처리하셔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과 세액은 무조건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옆에 국세청과 추천 유형이 있습니다. 자, 국세청에서 공제, 불공제는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정보들 중에 공제는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카드 과세 매입으로 처리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불공제라고 되어 있는 건 카드 과세 매입을 인정 안 하겠다라고 하는 항목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국세청은 일반적인 식당, 식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 불공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밥 먹는 복리후생비 성격이면 공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불공제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판단을 해서 불공제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공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공제와 불공제의 차이는 불공제인 경우에는 일반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를 가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제로 처리를 하시려면 매입 매출 전표로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정사업본부에 해당되는 내역이 국세청에서 공제로 되어 있고 자, 나도 통신비로 처리를 하면서 부가세에 대해서 카드 과세 매입으로 처리하고 싶다 라고 하면 매입 매출로 갈 건데 카드 과세 이렇게 구분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식당에서 밥 먹은 건 국세청에서도 불공제. 자, 그러면 나는 이게 접대비 성격인 경우에는 제가 카드 매입으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입 카가라고 표시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일반 전표로 가서 무조건 접대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개정 과목이 복리후생비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접대비 성격이면 접대비 개정 과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여기서 해주시는 거죠. 전표 유형에서 내가 판단을 해서 작업을 해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 매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표 유형, 메인 매출로 보낼 건가 아니면 부가세 처리하지 말고 일반 전표로 보낼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공제인지 불공제인지 판단하고, 국세청에서 불공제라고 했어도 내가 봤을 때 나는 소모품비 성격이고 또는 복리후생비 성격이라서 나는 일반 전표가 아닌 메인 매출로 보내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엔 메인 매출 카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되는 개정 과목을 차변 개정, 대변 개정으로 해서 개정 과목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내볼 건데요. 자, 공제. 지금 우정사업본부에 해당되는 내역이 통신비라고 되어 있고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전표 유형을 클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전표 유형을 클릭을 해 놓은 상태에서 화면 하단을 보시면 전표 유형이 1번이 매입, 2번이 일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메인 매출로 보내고 싶어서 매입화가 이렇게 표시하고 통신비라고 처리해 놨고요. 자, 지금 여기 우측에 보통예금, 현금, 미지급 비용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보통예금이나 현금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개정 과목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카드를 등록을 할 때 매입 신용카드에 대한 거래처를 등록을 할 때 이때 개정 과목 이 카드로 구매한 내역은 신용카드인데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 여기서 자동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식당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일반으로 놓고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두 개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로 갈 것과 1번으로 갈 것. 요 두 개만 클릭을 해서 전송 가능 상태인데 전표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메인 매출 전표로 한 건, 일반 전표로 한 건에서 두 개를 전표 전송을 할 것이고요. 전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는 자, 메인 매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메인 매출 전표로 갔고요. 제가 신용카드 부분에서 거래 날짜가 1월 2일입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1월 2일 날짜에 가서 보면 지금 이렇게 카과로 들어와 있고 자동 전표 처리 카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카드 과세 매입이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는 이제 카드 과세 매입으로 신용카드 출형 합계표를 작성하고 카드 매입 인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제가 아까 신용카드에서 일반으로 보낸 것은 메인 매출이 안 왔죠. 자,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 1월 2일자에 1월 2일날 가서 보면 접대비, 차변 접대비, 대변의 현금 해가지고 접대비 분계로 해서 자동전표 카드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부가세 처리가 안 돼서 일반으로 보낸 전표라 여기에 접대비 현금 이렇게 분계로 부가세 없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용카드 부분에서 매입자를 보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전표 유형 카드 부분인지 아니면 일반 전표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입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전송 가능 상태가 되면 언제든지 전표 전송을 통해서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이렇게 전송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전송이 완료된 거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내기 전에 잘 생각해서 판단하고 보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예, 다시 보내야 되겠다, 예,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메인 매출에 입력된 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삭제하셔야 되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 있는 건 일반 전표 입력을 삭제하시고, 예, 제가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삭제를 하고요. 일반 전표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다시 가서 조회 키를 눌러보면 이번에는 삭제 전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삭제 전표로 표시가 되면 이 삭제 전표로 표시된 거를 이제는 고칠 수가 있고요. 자, 2번 일반으로 해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보내는 걸로 고칠 수가 있고, 고친 다음에 제가 전송 가능으로 요 전표 상태를 하단에 메시지 보시고 전송 가능 1번 입력을 해서 가능 상태를 만드시면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송 가능이 됐기 때문에 클릭해서 다시 한번 전표 전송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표를 잘못 보냈으면 가 있는 전표를 삭제하고 다시 와서 삭제 전표를 수정한 다음에 전송 가능 상태로 만들어서 전송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방법이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와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출 정보 있으면 이렇게 현금 영수증 구시성에 현금 영수증 매출된 내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확인하고 전송 가능 상태이면 그대로 클릭해서 전표 전송 눌러주시면 되죠. 매입도 보시면 거래 내역 그리고 전표 유형이 매입 현과 이렇게 돼 있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현금 과세 매입으로 보내겠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이 되겠고, 자, 여기 보신 다음에 여기 확인해서 전송 가능 상태에서 전표 전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와 관련된 거래들을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었고요. 통장에 대한 부분은 통장에서 나중에 다 별도로 설명을 또 따로 드리겠지만, 통장도 역시 통장 거래 내역을 가져다가 엑셀을 업로드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초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로 자료를 수집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데, 우측에 거래 내역이 나와 있고 하단에 분계가 와 있기 때문에 분계랑 그 다음에 우측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시면서 전송하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자동전표 부가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여기에 대한 분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실장의 더존 실무 톡톡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